오늘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할 때 시장을 어떻게 배웠나요? 여기 지금 과일시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일시장이다라고 하면 과일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와 과일을 팔고자 하는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의 결과 과일 가격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고 배웠죠. 이 거래가 일어나면 시장에서는 반드시 거래의 흔적으로 가격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남깁니다. 자, 이 시장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금융시장에 적용을 하면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와 팔고자 하는 공급자가 거래를 일으킨 후에 그 거래의 흔적으로 금융상품,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다 라고 금융시장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금융시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시장이 주식시장이 있을 텐데요. 주식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와 주식 투자자라고 볼 수 있죠. 개인, 기관 등의 주식을 사고자 하는 투자자와 주식을 팔고자 하는 공급자를 우리가 두 개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은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행된 주식이 유통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유통시장은 장외시장과 거래소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관한 많은 주식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텐데, 따라서 주식을 팔고자 하는 주체는 유통시장의 경우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발행시장의 경우는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발행하고 자금 조달을 하거든요. 따라서 발행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을 공급하는 주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든 간에 하여튼 주식을 사고자 하는 주체와 팔고자 하는 주체가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의 흔적으로 주식의 가격, 주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주식시장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주가는 어떻게 오르고 내리느냐? 역시 수요가 늘면 주가가 오를 거고 공급이 늘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이 그대로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된다. 채권 시장도 똑같습니다. 채권을 사고자 하는 채권 투자자와 채권을 팔고자 하는 주체가 발행시장에선 기업이고 유통시장에선 주식은 주로 유통시장 중에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반해서 물론 국채 같은 채권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채권들이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장외에서 거래가 됩니다. 장외 시장이라 하면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이 어떤 컴퓨터나 전화 등의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 특별히 정해진 장소를 딱히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시장을 우리가 장외시장이라고 하죠. 채권은 유통시장의 경우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채권을 사고자 하는 주체와 팔고자 하는 주체가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의 결과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채권시장이다. 그런데 채권의 경우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을 금리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대신
이 채권 가격을 금리로 대신할 경우 채권 가격과 금리가 역외상관 관계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이 되고 수요 곡선은 공급 곡선이 되고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올라가거나 수요 곡선이 줄어들면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죠. 반대의 경우는 채권 금리를 내리게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채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금융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서브마켓으로 외환 시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외환이라고 하면 외국 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외국 돈은 US 달러죠. 그래서 US 달러를 사고자 하는 주체와 팔고자 하는 주체가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의 흔적으로 외국 돈의 가격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 외국 돈의 가격은 자국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가격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죠. 또한 외환 시장은 대부분이 장외에서 거래가 됩니다.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외환을 보유하고 투자하는 주체가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외환 거래는 은행 간 거래, 은행 간 시장을 우리가 도매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주로 됩니다. 환율을 표기하는 방법이 직접 표기법, 간접 표기법 등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러당 1,500원이다 라고 하면 이건 직접 표기법입니다. 직접 표기법으로 우리가 US 달러 환율을 표시했을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은 원화 환율은 오르겠죠. 원화 환율은 오르지만 달러 가치는 세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 상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또는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 내린다를 조금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직접 환율로 표기할 때는 환율이 오를 때 원화 환율이 오를 때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US 달러 가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 때 늘었다라고 표시할 수 있죠. 원화 환율이 오를 때 달러 환율도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환율에 대한 얘기는 또 기회를 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는 그 파생 상품의 성격상 이게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어떤 아비트라지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금융 상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융 시장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본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캐피탈 마켓이라고 그러죠. 자본시장은 통상 금융시장의 그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 또는 주식의 경우는 만기가 영원하다고 봐야죠. 그런 만기가 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